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제네시스 GV80, G80을 통해 제네시스의 패밀리룩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입니다. 거대한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의 쿼드 헤드램프는 제네시스 엠블럼을 상징하며 전면을 표현하였고, 날렵한 캐릭터 라인은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죠. 이 모습이 좀 더 날렵하고 각진 모습으로 G70 페이스리프트에도 적용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조금은 형들보다는 비주얼적으로 다소 공격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네시스의 원조격인 G80의 경우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제네시스에서 확고한 볼륨 모델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면에 G70의 경우는 뭔가 애매한 포지션으로 고급 브랜드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라고 정작 가격을 지불하고 타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스포츠 세단으로 자리를 잡으려 하다 보니 매니아층이 확고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스팅어와 G70은 젊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는 만큼 가격도 중요할 텐데요. 워낙 고급 스포츠 세단을 표방하고 나온지라 가격이 웬만한 중형차를 뺨치게 가격이 있다 보니 젊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뜻 구매하기가 어려운 단점도 있죠. 또 그렇다고 어느 정도 가족을 꾸린 세대의 경우도 2열이 상당히 좁기에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도 애매한 차량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상당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확실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G70 페리에서는 과연 스포츠 모델로서의 디자인을 계속해서 계승하느냐, 아님 스포츠 세단보다는 BMW 320D처럼 세단이면서도 퍼포먼스를 주로 하는 머신카로서 만드냐가 관건이었을 텐데요. 이번 예상대로 보면 그 해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상도 맛집 아차님의 G70 페이스리프트 예상도를 보시면 일단 헤드라이트가 두 줄인 것까지는 같아 보입니다. 다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GV80과 G80은 다소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헤드램프의 라인이었다면 G70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끝을 칼로 대각선으로 잘라놓은 듯한 날카로움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사진을 보시면 제네시스의 모든 차량들이 한 곳에 다 모여있는 어벤져스 어셈블 같아 보입니다. 왼쪽부터 GV80 그리고 출시될 GV70, 이번에 출시한 더 올류 G80, 그 옆에 오늘 다루고 있는 G70 페이스리프트, 또 그 옆에가 에센시아 컨셉트카, 가장 오른쪽 차량이 전기차 민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도 G70의 헤드램프는 상당히 깎아놓은 듯한 날렵함이 실루엣으로 느껴지고 있죠. 또한 크레스트 그릴은 GV80과 G80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는 반면 G70 페이스리프트의 크레스트 그릴은 G90의 크레스트 그릴처럼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릴 범퍼 아래 역시 상당히 두꺼운 그릴로 마감이 되어 있죠. 상당히 공격적이고 뾰족한 느낌으로 이 차량은 상당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면에서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줄의 긴 측면의 캐릭터 라인과 G90의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을 계승하며 세단으로서의도 자신감도 디자인에 심은 느낌인데요. 특히나 이 골드 코스트 실버 색상의 경우는 확실히 이전의 G70 스포츠 세단의 느낌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느껴지네요. 그냥 잘 빠진 고급 프리미엄 세단 같아 보입니다. 어찌 보면 WG G80 풀체인지 이전 G80의 모습도 어느 정도 남아있죠. 그러고 보니 WG G80의 경우는 G90의 느낌이 많이 나고 G70 페리의 경우는 G80의 모습이 나는 것으로 봐서 한 단계씩 승급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G90의 후속 모델은 어떨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G70 페리의 경우도 G80처럼 다양한 색들이 추가될 텐데요. 컬러에 따라 차량의 성격과 느낌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거기다 부족한 라인업을 강화시킬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외건에 대한 소문도 무성한데요. 국내에서 외건형 디자인이 무덤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성공하기 어려운 자동차 시장 중에 국내가 하나죠. 하지만 유럽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유럽을 가보면 정말 외건 차량들이 도로에서 많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차량의 범퍼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만큼 범퍼끼리 이렇게 맞닿아 있는 모습은 흔하디 흔한 모습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문화적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유럽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행을 하며 즐기다 보니 좁은 공간에 차량을 넣을 수 있고 여행용 차량으로 또 짐칸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외건 스타일의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일 것입니다. 그만큼 유럽에서는 해치백의 인기가 상당한데요. 아마도 제네시스 라인들의 국내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현대로서는 좀 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량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G70 페이스리프트 외건에 대한 소문은 소문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마도 보기는 힘든 모델이라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제네시스의 브랜드가 반드시 넘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부디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라봅니다. 아차님의 G70 페이스리프트의 다양한 컬러의 사진을 감상하며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70 페이스리프트의 예상도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렸으며 또 다른 최신 소식으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 Feels like everything's crumbling.